여러분, 칭화윤이 이러면요,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입니다. 핵심 반도체 기업이요. 이게 칭화윤이거든요. 시진핑이 이 학교를 나왔어요. 칭화대. 그래서 칭화대가 칭화윤이의 지분의 51%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유기업인 거죠. 사실상 국유기업. 그런데 이 칭화윤이 그룹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했습니다.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부도예요. 부도. 우리나라는 회사채 상환 실패하면 바로 부도 처리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회사채 상환에 실패해도 곧바로 부도로 처리되지 않고요. 일정 기간은 은행으로부터 운전 자금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최종 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부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입니다. 야, 칭화유니그룹이 이렇게 됐다. 반도체 개발해서 그야말로 난리 쳤던 그룹 아니에요? 뭐 삼성을 앞서니 심지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말입니다. 126층인가요? 126층. 예. 그거를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시장에 안 보였던 그 칭화유니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회사채 만기 13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2,200억 원. 그런데 이 2,200억 원을 못 막았어요. 채권단 중에 10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86%가 동의를 해서 못 막았습니다. 반대한 데가 쉽게 말하면 대주주 그룹에서 반대를 했어요. 중국 국제캐피탈 그리고 화타이 정권 여기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람에 결국은 안 됐어요. 칭화유니 그룹에서는요, 채권단한테 이야기하기를 1억 위안을 먼저 갖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이 안 먹혔다는 거죠. 그러면 칭화유니 그룹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제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뒷배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막 투자는 과잉투자, 엄청난 과잉투자를 해요. 국유기업이니까 칭화대가 51%를 갖고 있고 시진핑이 그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D램 개발을 하는데 이게 D램을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는 푸젠진화라는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푸젠진화가 제대로 개발을 못해. 그러니까 칭화윤이 네가 개발해봐 하면서 D램 분야도 던져준 거예요. 정부가 사실상은요. 그러니 이게 칭화윤이 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도 어려운데 판매도 안 돼서 어려운데 D램까지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게 투자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위기에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유동성 위기. 6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66억 위안입니다. 이 가운데 50%가 1년 미만의 단기 채무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40억 위안밖에 없다고 해요. 40억 위안. 상반기에만 적자가 33억 위안이니까 이대로 가면 파산한다? 파산할까요, 여러분? 시진핑이 졸업한 학교인데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는 파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칭화유니 그룹은 시진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회사고요. 지금 시진핑은 그렇잖아요. 2025년까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80조? 180조를 넘게 투자해서 반도체 작업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지금 시진핑의 보관 아닙니까? 75%까지. 지금은 작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나마 뭐 5% 6% 하다가 지금 10%로 올라서긴 했어요. 10%로.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대부분을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만 기업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굴기
좀 이상한 행보로 돌아가겠죠. 아마도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는요, 시장에서 경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간다. 여러분,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들면요, 똘똘한 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똘똘한 걸. 제가 국밥집 할 때 예를 하나 드리면, 이게 수도에 꼽는 물 분사기 있잖아요. 물 분사기가 중국산이 2,200원 합니다. 2,200원. 그런데 이게 한 달만 되면 망가져요. 한 달만 되면. 계속 망가지는 걸 쓰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6,600원 정도 하는 국산이 있더라고요. 6,600원. 3배 비싸잖아요. 예. 저는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꽂았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안 깨지더라고요. 2,200원짜리는 매달 깨졌는데 6,600원짜리는 1년이 가도 안 깨져.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품질이 좋은 게 효율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생 지랄을 다 죄송합니다. 말이 막 헛나오네요. 예. 진짜 뭐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D램에 삼성의 낸드 플래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퇴출되는 거 당연하죠. 퇴출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퇴출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중국 기업이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뒷배를 믿고 계속 확장해오고 과잉 투자를 했던 곳,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반도체 기업 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망가집니다. 서서히. 한두 개는 뭐 미국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살아있듯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 보세요. 도시바나 다 망했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기술도 일본은 앞섰어요. 몇몇 기업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한국 기업을 못 따라오는 시장 경제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게다가 약소국의 서러움을 안고서도 1등에 올라가는 그 저력이 경쟁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칭화유니처럼 정부의 뒷배를 믿고 계속 투자한다. 이게 기술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쉽게 축적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중국도 이렇게 계속 물 붓잖아요. 반도체 굴기에 실패하면서 많은 돈이 날아가. 어디 반도체뿐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뒷배로 밀어주는 기업이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시장 경제가 아주 강렬하게 반석 위에 오르면서 경쟁 체제가 됐을 때 과연 중국의 제품들이 품질 경쟁력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결국 품질 경쟁력에서 못 따라가게 되면 중국에도 저는 폭망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쟁할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뒤바뀐 와중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박리담회로 그야말로 저가를 마구 생산하는 데가 성산이 있을지, 그렇지 않고 아주 최첨단의 초격차의 품질을 갖고 있는 데가 성공을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 경제에서 잔뼈가 굵은 대한민국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난관이 겹치더라도 저는 그 난관을 뚫고 결국은 성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